그러면 저는 성경적 기준으로 트럼프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거룩한 선교 이야기. 오늘은 미국 대선 이야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로 세계 제1의 그 부자라고 하는 그 일론 머스크가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저렇게 거의 올인한 것 같은 그러한 지금 모습을 나타내는지 제가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요, 일론 머스크는 누구냐면 그 소개를 해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기업인이죠. 그런데 동시에 또 발명가라고도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스페이스 X라고요. 나중에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제 화성을 식민지 삼자. 그래서 지구의 종말을 예견하면서 환경 그 문제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우주 정말 산업 그것들의 선봉자입니다. 스페이스X요. 테슬라 EV라고 일컬어지는 일렉트릭 비클이요. 그 전기 자동차를 상징하는 그 테슬라 회사도 이끌고 있고 뭐 솔라시티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가 지금 X로 그렇게 됐는데 트위터까지 이제 사가지고 이제 그 X에서 소셜 미디어 소통 작업 그래서 여러 핵심 기업들을 거느린 그 CEO죠. 특별히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좀 순화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우주 탐사,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 왔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했죠. 그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성을 식민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 스페이스 X를 통해 로켓 개발에 힘쓰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해서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또 때때로 논란 중심에서는 언행, 또 기이한 또 행동들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느닷없이 뜬금없이 배를 갈아탄 것 같은 원래 이제 민주당 지지자였고 그 다음에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를 맹신하게 되는 그래서 그를 추종하게 되는 지금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1억 8천만 달러라 그러죠. 그러한 돈을 지금 트럼프 대선 선거운동에 쓰고 있는 인물이요. 그래도 이제 비전과 도전 정신 하나만큼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일론 머스크에 열광하는 이유를 뭐 좀 좋게 표현을 하면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그 프로젝트, 뭐 조금 전에 언급했던 뭐 인공지능까지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 열광하고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의 독창성과 도전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직접 소통하는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하고 가까워요. 이렇게. 또 성공적인 기업가로서 이제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롤모델이 되죠. 이제 이랬는데 역시 이제 부자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겠어요. 세 번째로 이제 제가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뭐 설명을 좀 하고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요,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인사이드라든지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그 언론사에서 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좀 먼저 해볼게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그 기업 환경에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 지금. 둘이 서로 비난했던 시절이 엊그제인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돌변했죠. 그런데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대요. 트럼프에게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긍정적으로 막 이제 그 이유를 대는 것은 트럼프가 승리해야만 정치적 혼란이 없고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제 이런 견해거든요. 저는 이것 자체가 지금 전혀 반대다, 온당치 않다.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역설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요. 이제 이게 일단은 언론사들에서 혹은 지금 스스로가 변호하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힘이 센 독재자가 되고자 하는 트럼프를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가진 부자가 지지하는, 지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돈이 가진 권력의 힘으로 보면요. 또 권력이 가진 경제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그 파괴성으로 보면 둘이서 서로 상부상조 하려고 하느냐, 뭐가 나쁘냐 이럴 수 있지만, 한 미국에 사는 목사가 보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제가 조금 뼈 때리는 소리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을 보고 일론 머스크는 그를 지지합니다. 만약에 집권 가능성이 없다? 지지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7월에 있었던 그 트럼프 최초 암살 사건 있잖아요. 바로 거기서 파이트 막 했던 트럼프 그 사진 한 장 보고 아마 공개적으로 주워 담기 어려운 지지 선언을 해버렸지 않았을까. 그의 스타일대로요. 그런데 지금 이제 더 믿기 어려운 건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달에 4,500만 불씩 갖다가 지원해가지고 1억 8천만 불 선거 끝날 때까지 이제 이런 표현도 있지만요. 매일 100만 불씩 내놓겠다고 그제 선언했어요. 뭐 할 때? 유권자 새로 등록하면 그 중에서 추천해가지고 100만 달러 주겠답니다. 유권자를 등록하겠다는 것은요, 정당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공화당 지지하면서 트럼프 지지하면서 그걸 독려하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 이야, 슈퍼팩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A팩이라고도 하고, 트럼프 재선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그 기관에 1억 8천만 달러. 그것을 이제 주면서 부유한 한 개인이 한 국가의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긴 자의 편에 선다는 것인가요? 아무튼 두 번째 김 목사가 보는 일론 머스크 세계 제1의 부자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 목적이죠. 돈 목적이죠. 지금 테슬라의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법적인 위기는요. 지금 계속적으로 로켓 발사하는 게 실패하면서 여러 환경 공해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환경단체가 그것뿐 아닙니다. 인공위성을 얼마나 띄우고 있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환경단체가 소송을 했고 연방항공청이요. 지금 조사에 들어갔어요. FAA가요. 그리고 경제적 목적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트럼프가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갑자기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선거 기부금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암호화폐라 그러죠. 이게 일론 머스크도 이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지코인 이 양반은 지지자인데 일론 머스크는요. 이게 맞아떨어진 거죠. 분위기 봐라. 돈이 그리 쏠리는데 알죠. 그 디지털 통화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명분도 있겠다. 같이 할 만하겠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아들이 가서 꼬셨는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당하는 개미들의 피해는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조금 안 맞죠? 전혀 기업, 자기 개인의 돈 번다면 모르지만 기업가의 사회적 그 책무와 의무, 사회적 공헌에 비춰서 보면 사회적 기업에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그 환경 파리도 그렇고 지금 우주 파리도 그렇고 그것을 그 선명성과
동시에 혁신성으로 봐도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버린 게 지금 이번에 갑자기 지금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입니다. 트럼프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절대 환경론자가 아닙니다. 파리 조약기구를 깨뜨렸고요. 지금 7,500불씩 지원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그 정부 혜택 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건가요? 여러분, 그 테슬라 판매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안 좋습니다. 이유가, 기존 제자업체로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다 정부 지원인데 18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를 팔 때. 그럼 이것이 거의가 다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자산으로 갔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 대단한 이익을 본 거죠. 국가적 지원입니다. 지구 환경을 위한. 그런데 지금 그 환경이 반대론자하고 손을 잡았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흥 전기 자동차에 지금 브랜드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가요, 만약에 지금 거의 일론 머스크가 독점하고 있는 여기 지금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면 절대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의 주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주가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그것뿐입니까? BYD라고 하는 신규 이렇게 EV 진행 업체도 있고요. 라이비안이라고 하는 그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점유율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이든 정부나 해리스 이제 펼쳐질 정부에서는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인물을 붙잡고 지금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2024년 올해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전기 자동차 지금 미국 점유율이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매출도요. 전년 대비 8.5% 감소했고요. 수익은요. 5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포되자마자요. 결국은 주가도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빨리 테슬라의 가격 인행을 단행했는데요. 자기의 저금리 자금을 제공하면서 그 수요를 자극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그랬더니 비싸게 준 사람들의 재구매율이 아니라 판매에 직면하게 돼. 야, 이것은요, 판매에도 이익 마진에도 악수를 두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조금 판매율을 높이긴 했지만 이제 5% 이상의 감소를 피할 수는 없었고요. 이제 3분기를 바라보면요. 야, 중국의 이 도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셉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제 거시 경제적인 압박이 이제 아주 지금 증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려쌈을 당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목표치의 달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한 최종 몸부림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테슬라 특별히 독일 지역에서 발생한 그 사건들이 좀 있었고요. 직원들과의 관계죠. 직장 관행과 회사 윤리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위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트럼프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생활과 스타일이 너무도 닮아서 그렇습니다. 대중적 페르소나를 자꾸 이제 연출하는데요. 가족 생활이 아주 엉망입니다. 머스크가 여러 파트너 사이에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었죠. 트럼프하고 비슷하죠. 이제 그렇게 자녀는 많지 않아요. 트럼프는 세 번째 부인일 뿐이죠. 예. 첫 번째 결혼은 캐나다 작가 저스틴 윌슨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자녀를 두었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라임스라고 하는 그런 캐나다 음악가하고도요. 그렇게 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럴링크라고 하는 바로 이제 뭐 황도 나오는데 그 CEO 그 임원이었던 시본 진리스와 사이에도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정생활도 그렇고 캐릭터 자체가 둘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좀 마지막인데요. 그 일론 머스크 세계 제1의 부자가 세계 최고의 권력자 내지 독재자를 꿈꾸는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남긴 숙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모든 인류 국가 공통의 문제로 좀 발전하고 있는데, 자, 부와 정치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부와 정치 플러스 미래를 혁신한다는 기술이 접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저는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정치는 더욱 가진 자들 중심의 폭력성 내지 독재성을 띠고 사회는 점점 민주 대신 또 상호 공생 대신 상생 대신 약육강식의 야만의 정글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 어렵죠? 안 들어보신 분은 어렵지만 저는 너무 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에게는요,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미국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그런 재정적인 영향을 받아도 괜찮을까? 그의 이 정치적인 돈 씀씀이는 과연 기업인으로서 이윤을 다시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환원하거나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환원해야 되는 바로 그 기부 문화에 이게 적합한가? 또 보이지 않는 가짜 돈에 진짜 돈을 부숴야 되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러한 지금 결합은 과연 이게 마땅한가? 저는요, 좀 신중했었으면 좋았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네요. 100만 달러의 일일 기부 같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민주주의를 말 그대로 전면 부인한 겁니다. 표를 돈 주고 산다고요? 유권자 등록 활동을 돈과 교환한다고요? 연방법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우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투표권 등록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안다면 이것은 뇌물이지 뭐 인센티브가 아니다. 상금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 투표율을 높이는 동기부여가 아니라는 거죠. 선거 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적 제재 기반이 지금 들어가지가 않고 있어요. 뭐 한국하고 좀 비슷하긴 하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환경 기반의 사업으로 제1의 부자가 된 사람이 환경 개념이 전혀 없는 후보와의 결합하는 것. 이것이 과연 자기들의 변명처럼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봐요. 뭐 돈잔치,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그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되지 않았으면 좋지만 혹 일론 머스크의 투자도 성공하고 트럼프의 사적 욕심도 성공한다면 그러면 미국과 인류는 또 미래 세대와 정말 이 민주사회는 민주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캐릭터로 봤을 때 아까 좋은 얘기 제가 해드렸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기술 혁신이 주는 미래 세대인 일론 머스크가 저는요,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진짜 20년간 세계 부자 순위 5위를 넘어서지 않았던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영향력인 인물이 미래에도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과 문제죠.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으리라고 보는 이번 선택은 패착이다. 특별히 미래를 위해서. 빌 게이츠는요, 지금 내가 침묵할 수 없다 하면서 해리스 지진하면서 5천만 달러 기부한 것을 제가 뉴스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빌 게이츠와 대변됐던 혁신가 일론 머스크 전의 영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똑같이 빌 게이츠처럼 웨스트 코스트라고 하는 서부 해안가에서 태어나서 시애틀 지역에서 다시 실리콘밸리로 그리고 전 세계적 영향가들로 성장했죠. 스티브 잡스요, 스탠퍼드 대학을 인류 대학으로 만들어 놓은 졸업식 연설이 지금까지 유명하죠. I'm still hungry. 저는 스티브 잡스가 일찍 운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 이거 개인 견해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손에 컴퓨터를 들려줬고 인터넷을 들려줬고 그 이후에 갖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 관계적 인간을 나르시스트로 만들어 놓은 그 책임으로 하나님이 일찍 불러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는요, 똑같이 40대 초반에 암 소견을 받았고 생명 위험을 느꼈어요. 빌 게이츠는 모든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하나 발견하고 인생의 방향을 180도로 바꿉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돈을 벌고 모았던 인생의 길에서 나누고 베푸는 쪽에 인생의 길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게 빌 게이츠 재단이 됐고요. 세계 최고의 현자로 군림하는 워런 버핏이 세계 최대의 기부금을 빌 게이츠 재단에 맡겼습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견될 수 있는데, 가진 자는 더욱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가지는 게 뭐냐? 라고 했었을 때 달란트 비유인데요. 1달란트 받은 자는 파묻었고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선용, 활용했다는 거죠. 예, 활용에, 사용에 천국이 갈린 것이죠. 얼마를 받았느냐, 얼마를 남겼느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천국을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이 빌 게이츠에 대변돼서 암이 발견되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마지막 연설이 I'm still hungry. 자기가 가진 수억 달러의 부가 부인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혼의 딸에게도 물려주고 하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자기의 성공을 공공화 작업을 해야 되는 의인의 성경적인 인간상이 아닌 현대의 경제적 의인으로서의 최고의 인간상을 가지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지가 표명한 대로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돈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성경적 기준으로 트럼프는 아니어야죠. 간단하게 트럼프는 아니어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진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 속에 거짓말하는 것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생명,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건설적인 것이냐, 파괴적인 것이냐, 이렇게 보면 트럼프 아니잖아요. 그 기준에서 다 지금 벗어나잖아요. 마지막, 나 말고, 나 또한 포함해서라도 다른 사람도 위하는 것이냐. 공동체적 기준에서 봐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왜 이렇게 격하게 저도 가냐면,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냐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운명, 대선도 결정하고 세계적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스윙보트 주가 있어요. 7개 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인들이 10만 명이 넘게 산다는, 10만 명이 넘는 유권자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조지아주가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조기 투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어요. 누구에게로 결론 날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 10만 명의 한인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는가. 돈 많은 사람들의 삶요,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 있거든요. 물질을 쫓는 인간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세계의 가치를 더 숭상하는 그러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지금 동부는 이미 지금 그 중요한 주들은 되고 있어요. 저도 우편 투표를 하려고 우편 봉지를 쥐고요. 사모하고 둘이서 머리맡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관계된 선거들을 지금 동시에 하려고 봉투를 오픈하고 와서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선교 이야기로 들어주시고 미국의 대선 이야기,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인류 전체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력 이야기, 최고 권력자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